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한 힐링 강의쇼 청산유수. 오늘은 특별히 9월 기능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시대 각 분야에서 명망을 떨치고 계신 6분의 명장들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멋지게 구현하고 계신 궁중한복의 대가 류정순 명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직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방금 소개한 한복 명장입니다. 대한민국 한복 명장. 98년 내 명장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 현장 교수, 섬유 의상 쪽으로 맡고 있고요. 또 그 부산에 있는 또 경성대학교 제가 의상학과 20년 있다가 작년에 퇴임하고도 학교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청년들 그 직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특강을 하고 다녀요. 그렇고 그 많이 그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업주들과 대화를 잘합니다. 그 여러분 입장에 서가지고 꼭 한복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서 4대 보험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강요해가면서 근데 언제든지 제가 피드백을 해요. 아니 한복을 정말 멋지게 만드시는 명장이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의 채용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건 좀 눈물겨운 저 청년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계속 한복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한복을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한복을 했어요. 한복을 하면서 항상 책가방은 저기 얹어놨어요. 선생님이 몇 번 찾아오셔도 갈 행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4.25 태풍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뭐 한복집 하던 거 그대로 놔놓고 전부 전국에 다니면서 아버지만 고치려고 힘을 쓰고 다니시니까 저는 그냥 양부모가 계시는데도 그냥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던 그 한복을 제가 그냥 막 했죠. 하는데 사람들이 사자가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입지는 않더라고요, 그 옷을. 그래서 왜 너희 어머니 내한테 가져간 한복을 안 입냐 물어봤더니 애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안 맞아서 안 입는데요. 그만큼 제가 어릴 때 만든 옷이 돼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쭤보라 그랬어요. 엄마가 왜 안 입냐고. 그러니까 네가 한 옷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고민이 시작됐죠. 그때는 뭐 아주 그냥 10대 때 아기 때니까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하지 하고 연구를 한 결과 보니까 진짜 안 맞아요. 제가 그냥 처음에 쪼물뚝쪼물뚝 만들었으니까. 근데 왜 옷을 자꾸만 해가지고 또 하냐 물어보니까 제가 뭘 갖다 줘도 안 받더래요.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공짜로 주니까 내가 거지인데 거지가 아닌데 어떻게 받냐 해가지고 안 받았는데 그 어머니들이 저를 이제 그 딸내미 친구니까 위에서 뭔가 해가지고 가는 척하고 돈만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참 충격이 컸거든요. 이거는 공짜 돈이다 이런 생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냥 공부는 접어두고 막 연구해가면서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붙고 이제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 있게 했음에도 지금도 그 50년 넘게 한복을 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드는 옷은 없어요, 사실은. 날마다 연구하니까. 그래 되니까 그 젊은이들 보면은 옛날 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예. 그리고 지금도 그냥 한복 짓는 거, 뭐 복식사 이런 쪽으로 가르쳐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들 보면 막 좋아요, 그냥. 아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꿈을 키우시고 또 직업으로서 이렇게 오시기까지 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은 그럼 누구셨을까요? 어머니죠.
할머니도 물론 참 많이 영향을 주셨지만 그때는 제가 그냥 부유하게 그냥 이렇게 다닐 때고 외갓집에 가면 항상 외할머니가 큰 옷만 하셔요. 동네에 왜 큰 옷 이런 것만.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한복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불 밑에 이렇게 뒹굴면서도 저거 양쪽에 대보니까 안 맞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쪽 소매가 제 생각엔 똑같아야 되는데 뭔가 대칭이니까 왜 저렇게 안 맞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버지 모시고 다닐 때는 저는 뭘 했냐면 밤을 도와서 어디에 뭐 강원도든 뭐 제주도든 누가 한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가는 거예요. 밤을 도와서 가서 보고 배우고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들도 이제 어머니의 그 밝은 얼굴이 미소가 있었기에 그냥 끈기 있게 참았죠. 참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96. 지금도 이 안경 안 끼고 바느질 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지금도 아직 고아가 아니고 어릴 때는 그 동생 셋 공부시키느라고 제가 이걸 호구지책으로 배웠지만 지금은 그냥 행복해요. 아니 꿈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오셨는데 처음에 바느질이랑 자수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또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는 기성복도 굉장히 디자이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굳이 한복을 고집하셨던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물론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고유의 한복을 하셨지만 저는 처음에는 양장을 배웠어요. 이제 한복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고 너무 이제 저거보다는 뭔가 표준화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옛날에 한복 학원이 없어요. 그냥 1대1로 샵에 가서 배우거나 아니면 어머니한테 배운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몸을 치수를 재야 되고 그거를 분할해서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양장, 양복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한복에다 적용을 하니까 그야말로 정형화된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궁중복은 몰랐었어요. 그냥 치마 저고리, 큰 옷이면 두루마기, 도포 이 정도는 어머니가 다 꾸몄으니까. 근데 궁중복을 눈을 뜬 거예요. 어디 서울을 왔었는데 인사동 딱 오니까 무슨 그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래서 알게 된 게 그때만 해도 한 단국대학교가 서울에 있을 때예요. 한남동에. 거기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이제 내가 하도 올레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석주순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한테서 그분은 이 옷을 지을 줄은 모르지만 그 옷을 하는 거는 정말 그 아무것도 몰라도 수집가시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막 밤을 도와서 다니는 걸 보고 지금은 KTX가 생겨가지고 3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밤에 길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그리고 열심히 지어서 다음 주 올 때는 또 갖다 보여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궁중복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제가 그 손으로 이거 만드는 그 기법을 88가지 기법이 있어요. 바느질 방법이. 근데 지금은 다 도태되고 10가지 종류를 가지고 지금 옷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문헌을 따지기 위해서 그 88가지 찾아내려고 애를 썼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많이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이제 후배들한테도 지금 가르치고 그 손바느질 하는 궁중의상의 대가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예.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처럼 아주 20대, 30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복은 아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들을 지도자로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네. 서울에서도 오고 있어요, 부산까지 배우러. 네. 뭐 대구, 전주, 강원도, 제주도 막 오거든요. 부산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바늘만 들면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바느질 하는 사람이 사실 석박사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근데 제가 왜 석박사를 하게 됐냐 하면 그 국회 박물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서 책을 이렇게 빌려봐야 제가 옛날 옷을 재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석사를 해야 되고 박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논문 쓰려면 그래서 잠밖에 줄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버릇이 돼서 4시간 외에는 잠을 안 자요. 왜? 저 죽고 나면 아무도 깨울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때 실컷 자려고. 지금은 4시간 빼면 20시간이죠. 그 시간은 제가 정말 이거 노력해요. 이거 꿈에서 지금 한 300여 벌? 이거 공중복을 300여 벌 제가 제작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라도 기증을 하라 그러면 저 기증할 거예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제 보여주려면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저 공중복 한 2벌 정도 가지고 왔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니 지금도 4시간밖에 잠을 안 주무시면 건강에 해롭진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감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 희망을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는 그 어머니한테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어릴 때도 가다가 넘어져도 돌뿌리에 걸려도 그 돌한테 대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안 넘어지는 비결을 터득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자꾸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내공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 찡그린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아요. 네. 정말 선생님의 청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민족 고유의 한복을 더 아름답게 또 알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일하는 환경이 또 궁금해집니다. 선생님께서 한복을 만드시는 현장을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금실로 이렇게 짰거든요. 문양을 금실로 문양을 짜가지고 하는데 이 문양에 따라서 그 지기가 달라져요. 여기 있는 봉황은 왕비 문양이고요. 왕비 치마에 설한달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 화문문이 있는 이 문양은 이것도 역시 금직으로 이제 금실로 이렇게 짰거든요. 이게 지금 대란 치마인데 아까 제가 만든 그 봉황문이죠. 그래서 이게 내상입니다. 제일 안에 입는 치마. 그리고 그 다음에 홍상 이거는 외상이라 그래요. 밖에 입는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세 자락입니다. 이 치마가. 이게 맨 위에 입는 윗전행 치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치마는 이렇게 보시면 자락이 다 높이가 다릅니다. 짧은 건 앞에 오는 거고 양쪽에 두 자락은 이렇게 긴 이유가 있거든요. 원삼을 입으면 양쪽 옆이 비어요. 앞뒤로 사이에. 그걸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자락은 앞여밈을 하고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치마거든요. 사극 같은 데서도 보면은 참 많이 다르게 입고 다녀요.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 당일을 입었는데 대란을 같이 입었더라고요. 국적 없는 옷이 참 많이 돌아다녀도 그래도 한복이라는 이름 달고 입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그 저고리도 이렇게 베레가 이렇게 둥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브라우스 소매처럼 이렇게 만들어 입는다고요. 이만큼 없애고 이게 편타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땡겨요. 그래서 이 베레가 넉넉해야 옛날 그 여인들의 그 가슴이 떳떳하게 넓다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이렇게 붙였어 입어요. 그리고 옷에 어떤 형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네, 이렇게 실제로 일하시는 현장까지 보고 왔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그 화면에서 본 한복을 직접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이거를 한번 제가 펼쳐볼게요. 네. 이제 와. 이건 네. 그 궁에서 입는 소래복이에요. 그러니까 큰 대례복이 아니고 이건 평소에 궁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입는 거예요. 당이라는 옷인데
이 옷이 참 아름다운 옷이거든요. 네, 너무 우리 예뻐요. 조선시대 이제 의상이죠. 근데 이게 그 아래 보면 여기에 이제 손을 이렇게 감출 수 있게끔 저고리인데도 앞이 길죠. 예,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보가 뒤에 달려 있고 네 개의 보가 이렇게 양어깨하고 등에하고 앞에하고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용 그림이 있잖아요. 네. 이 그림에 따라서 품계가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대비가 입든지 아니면 왕비가 입든지 궁녀는 이 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주나 옹주 임금의 그러니까 그 딸들이 네. 후궁이나 이제 아니면은 뭐 그 후궁 아닌 이제 본 왕비가 딸이 입는 그런 옷에는 보면 이 용이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화문문이라고 꽃이나 글자 있는 그런 보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품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뒤로 보든 앞으로 보든 이 품계를 딱 보고 아 저분은 왕비구나, 저분은 뭐 공주구나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손으로 만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달려 있는 이 금직은 제가 그 터크도 낸 바 있는 제가 이거 도안해 가지고 짠 거예요. 네, 그래서 금실로 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하죠. 이런 거 한 벌 만드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리세요? 아 이거 손으로 만드니까요. 이게 전부 손으로 전부 이게 한 땀 한 땀 떠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밤을 도와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짜 정성이 네. 느껴지는 그리고 이것도 옷인 것 한번 같아요. 열어보시죠. 네. 네. 이 옷은 예, 이건 이제 우리 왕비가 입는 그 와. 대례복이에요. 아. 예, 여기 보면 왕비 문양이 앞에 여기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문양이죠? 봉황. 봉황. 네. 오, 잘하시네. 왕비는 우리 그 봉황은 왕비를 상징하거든요. 임금은 용이 임금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 왕비구나 하고. 예. 이 원적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다 해서 원적 안에는 그 꿩이 있어요. 꿩은 항상 보면 두 마리가 있거든요. 서로 암꿩, 숙꿩 해가지고 그 꿩을 보고 왜 장기하고 까투리라 그러죠. 네. 수컷, 암컷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실도 좋고요. 앞뒤로 이렇게 문양이 뒤도 이렇게. 네. 이렇게 사각이 된 건 흉배라 그러거든요. 흉은 가슴 흉자, 등은 왜 배신할 때 등을 보인다 해서 배죠. 그래서 이 등에 있는 거는 그 등배 해가지고 흉배 하면은 가슴하고 등하고 이렇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각진 것은 그렇게 달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죠. 이건 보라 그래요. 보는 항상 네 개가 기본이거든요. 흉배, 견보. 견보는 두 개죠. 어깨 견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건 아, 네 개가 달리는구나. 임금도 왜 동그란 보는 크게 가슴하고 등하고 양쪽 어깨하고 달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궁중복에는 금식을 이렇게 안 짜면 금박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챙겨왔거든요. 두 벌을. 그래서 이거는 금 그 가루로 도장을 찍어서 박은 거고요. 이거는 금실로 이렇게 새겨서 짠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네. 이게 왕비가 입는 옷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옷이 아니었네요. 왕비가 입는 옷도 네. 물론 제가 아까 300벌이라는 옷을 재현했다 네. 그랬잖아요. 남자들 옷에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 우리 요즘 사극에 보면 왜 그 왕이 입는 옷 보면은 홍룡포 같은 거 있죠. 청룡포도 있고요, 뭐 흑룡포도 있고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궁에 입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입어요. 근데 뭐 여자분들도 그렇죠. 그 색감이 우리는 오방색을 쓰잖아요. 오방색 하면 우리 그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나 이렇게 마이크 대고 오방색이 뭐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알아놔야 될 게 오방색 하면 빨강, 파랑, 노랑은 기본이죠. 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하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흑백. 그래서 흑백 하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는 왜 모르냐면 오방색 하면 아주 화려한 색깔만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정말 이 궁중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신이 나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만들어내시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요, 쌀을 살까 천을 살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화려한 옷을 300벌 정도 이러면 제가 50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활이 되더라고요. 되고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 남다른 옛날 그 궁중에서 입었던 그 천을 짰어요. 그 진주 가면 공장이 있거든요. 이 천 짜는 공장. 거기 가서 의뢰를 해서 천을 짜고 그래도 또 다 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이거 뭔가 하려고 하면은 노력하면 다른데 정말 안 쓰고 전략하면 이게 재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내가 이걸 재현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꾸고 그냥 안 깨면 안 되고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를 저는 실감을 해요.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궁중복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궁중복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민복식도 많이 이제 재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궁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과거가. 그래서 지금은 궁중복 하다가 지금 이제 무엇에 도전하냐면 이제 무장복식에 그 무장복식 하면 뭔지 아십니까? 갑옷 종류. 네, 군인들이 네, 있던. 그거 지금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 그거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재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탄생되면 아마 전시를 한번 할 겁니다 또. 네. 그 전시 꼭 보러 가겠습니다. 오세요. 네. 오시면 좋죠. 정말 한복을 짓기 위해서 끼니까지 걸러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궁중복식부터 서민복식까지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전통 한복을 재현해내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한복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역사에 대한 좀 안목이나 지식도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다니까요. 아까 잠시 말했듯이 그 석사나 박사를 네. 하기 위해서 모든 책을 그 출력을 해서 봐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활 한복이지만 너무 국적 없는 옷이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는 항상 그걸 강조를 해요. 뭐를 강조를 하냐면 기본을 알아라 이거죠. 기본은 정확하게 하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을 갖다 붙여라 이야기를 해요. 뭐 죽도 밥도 아니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국 옷도 아니고 한국 옷도 아니고 이런 옷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저 뒤에 한 100년 후에 가면은 우리 옷이 흔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딱 가르쳐주고 그 윗반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반이 있어요. 이제 기초, 중급, 이제 아주 궁중복식 이렇게 세 클래스를 나누어서 30년 한복했다고 궁중복 반에 넣어주세요. 절대 안 넣어줍니다. 왜? 들어갔다가 도태하더라고요. 안 돼요. 지금 그 새파란 아가씨들이 하고 있어도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 제자들만 한 1000여 명이 지금 개업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산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그 서울 같은 데서 부산에 한복 의뢰를 많이 하는 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느질을 땀수를 못 따라와요. 손바느질이 많고. 그냥 지금 그 빌려주는 옷들을 보면은 참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 될 게 이 여밈조차도 다른 옷이 많아요. 지금 우임으로 입는다는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민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시중에 나오는 옷 보면 이렇게 된 옷이 많아요. 좌임. 이 여민다는 게. 그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 한복은 옛날부터 이만큼 터진 옷은 없어요. 전개형이거든요. 앞이 쭉 다 터져야 돼요. 긴 옷이든 짧은 옷이든 쭉 터져서 고름으로 여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만큼 터가지고 요만큼만 단추 달고 여기는 막혀있는 옷은 우리 옷이 아니에요. 예, 중국 옷이나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사서 입더라도 잘 고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선생님 밑에서 우리 이 한복을 위해서 진로를 정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대로 한복을 알고 만들어야 된다 말고도 혹시 이쪽으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좀 꼭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있다면 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저는 자격 요건이라 하기보다도 심성이 좋아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옷을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 이제 어머니한테서 배워온 건데 옷을 딱 만들다 보면 항상 조건이 이 옷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옷 만드는 게 무생물이지만 이 옷을 입고 시집가서 잘 살아라 한다든지 뭔가 그런 마음을 막 싣다 보면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 보고 항상 다른 데 가서 배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명장이라도 내가 모르는 거 있을 거야.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그리고 서로가 짝짓기리도 서로가 다 공유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입혀보고 상대방을 서로 보고 비방하는 소리는 하지 말고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서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돼서 이렇게 하라는 말 꼭 하거든요. 네, 정말 선생님께서 자신의 한복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힘쓰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한복 명장으로 손꼽히고 계시는 유정수 선생님 모시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쪽에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데 특히 보면 의상학과 전국에 학교마다 의상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한복과가 많이 없어졌어요. 있던 과들이 양장 패션은 좀 남아 있는데 한복이라는 분야는 보니까 많이 없어진 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만약에 여기도 그쪽으로 생각을 좀 한다면 어떤 그 끈기가 있어요. 하다가 말면 안 간 것보다 못 하거든요. 끈기가 있어서 한다면 자다가 생각해도 우리 옷 만든다는 게 좋고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한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권장하고 싶어요. 네,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나라 한복이 세계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좋은 강연 들려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또 각계각층의 삶이 잘 반영된 옷이 바로 의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한복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는 멋진 청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청산유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